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저는 1, 2년 내로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준비 중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과 파이어족을 준비한 방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파이어족과 시간 개념을 함께 설명드릴 텐데 영상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지향하는 은퇴 후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파이어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장 한 달 뒤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파이어족이 결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관문이죠. 파이어족으로 은퇴가 끝이 아니고 은퇴 이후에 내 세상엔 무엇이 펼쳐질지를 기대하고 준비도 조금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목을 보고 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파이어족이 뭔지 아실 테고요. 제가 이해하는 파이어족은 개념과 원리를 시간과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해요. 왜 시간과 함께 이야기할까요? 저는 파이어족은 시간적 자유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이어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양한 파이어족이 나와요. 자금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조기 은퇴를 선언하는 린 파이어족, 부유하게 은퇴하는 팻 파이어족, 은퇴 후 부업하는 사이드 파이어족 등이요. 왜 요즘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원할까요?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죠. 그런데 회사는 왜 돈을 주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그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회사는 나의 노동력을 사는 겁니다. 그에 따라 나는 회사에서 돈을 받지만 반대로 나는 내 시간을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내 시간이지만 내 하루 중 8시간은 회사에 귀속되는 거죠. 보통 9 to 6로 8시간을 주 5일씩 제공해야 합니다. 분명 나에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돈 때문에 24시간의 3분의 1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근 준비하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정도죠. 야근과 주말 출근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고요. 여기에서 파이어족이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팔았던 내 시간을 되찾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내가 돈을 절약하거나 N잡으로 더 벌거나 본업에서 매우 많은 돈을 받아 잘 굴리든지 간에 시간을 능동적으로 되찾아오겠다는 결심이 파이어족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은퇴랑 다릅니다. 은퇴는 그 깊은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정년 은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일터에서 내가 나이 들어 필요 없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은퇴입니다. 파이어족은 그것보다 훨씬 능동적입니다. 팔았던 내 시간을 내 힘으로 되찾겠다는 능동적 표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내 시간을 도로 되찾겠다는 의미가 바로 파이어족의 본질이죠. 파이어족이 가능한 이유는 기술 발전 때문입니다. 의료 기술과 시설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오래 살게 되었고 내가 N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고 금융이 발달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을 되돌리면 농업시대에는 어땠을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농업시대의 파이어족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당장 1년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날씨에 맡겨야 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의 성공은 예측할 수 없었죠. 산업화 시대는 어떨까요? 산업화 시대는 농업 시대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었지만 시간적 자유는 더 박탈당했습니다. 주 6일, 주 7일을 정년 퇴직 때까지 일하고 나서야 회사가 보장하는 은퇴와 자유라는 것에 겨우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시간과 돈은 있지만 건강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생애 시스템을 나타낸 건데요. 왼쪽부터 어릴 때에는 시간과 에너지는 있지만 돈은 없고요. 중간인 직장인일 때는 돈과 에너지는 있지만 시간은 없습니다. 가장 오른쪽은 은퇴 후 노년이 되어서는 시간과 돈은 많은데 에너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사람의 생애예요. 반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가 되어서야 파이어족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의 발전과 돈의 폭발적 증가가 가장 큽니다. 파이어족의 기원도 사실 미국의 고소득 엘리트 층에서 젊을 때 많은 돈을 벌고 은퇴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 돈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시간도 있을 때 은퇴해 내 시간을 마음껏 쓰고 싶어하는 니즈가 생기고 그것을 발현시킨 거죠. 이런 니즈가 생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오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회사 다니는 시간은 이전보다 적어지는데 은퇴 후의 삶은
훨씬 길어졌죠. 은퇴 후 기대 수명이 점차 증가해 83세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5년에 한 번 기대 수명이 1.5년씩 늘어나요. 그런데 은퇴는 언제예요? 50세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더 이상 직장인의 연봉을 높여주려 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으로 우리의 자리를 바꾸고 로봇으로 바꾸고 외국인 체류자들도 우리의 노동력을 대신합니다. 은퇴 후 40년 동안 시간이 펑펑 남아도는데 뭘 할까요? 현재 세대의 파이어족은 이런 고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 세대를 보니 악착같이 일했는데 이후에는 에너지가 없어서 번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더라. 나는 에너지가 있을 때, 시간도 있을 때, 그리고 돈도 있을 때 나를 위해 은퇴하고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는 욕구가 커집니다. 회사가 내 정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시간도 많은데 이럴 거면 차라리 좀 더 빠르게 은퇴하자. 사업을 통해서 혹은 그 외의 수단을 찾아서 제2의, 제3의 인생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소득이나 컨텐츠 소득, 임대소득 등의 패시브 소득으로 이 은퇴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보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리하면 기술의 발달과 금융의 발달이 지금 세대의 파이어족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이어족은 시간적으로 구성해 봤을 때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자금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조기 은퇴를 선언하는 린 파이어족, 부유하게 은퇴하는 팻 파이어족,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은퇴하는 바리스타 파이어족으로 나뉩니다. 제 설명을 하나씩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끌리는 성향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이어족으로 계획하시고 은퇴를 설계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파이어족인 린 파이어족은 하루 동안 의미 없이 회사에서 8시간을 팔고 있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시간을 하루 빨리 되찾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린 파이어족은 모은 돈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으로 내 시간을 남에게 팔고 살다가 남은 내 인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쓰고 싶어서 비교적 빨리 은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린파이어를 선택합니다. 즉 린파이어족은 돈은 부족하지만 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퇴의 시점을 당겨 잡으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어족은 팻 파이어족입니다. 팻, 뚱뚱하다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충분한 자산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은퇴하는 파이어족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은퇴하는 쪽이죠. 대부분의 팻 파이어족은 고소득 전문가, 사업가, 요즘엔 컨텐츠 소득으로 부를 굉장히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모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산이 많다 보니 시간적으로 은퇴 시기가 고르진 않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면 어떤 중대한 이슈로 삶의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셔서 팻파이어족을 선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이 되면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그래도 돈은 조금 더 벌어야 하지 않을까? 5천만 원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1억은 더 있어야 자녀 교육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2억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은퇴 시기가 점차 미뤄집니다. 기준이 없어서 더 많은 돈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결론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죠. 기승전 더 많은 돈으로요. 더 많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보편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시간을 되찾으려고 파이어족을 계획합니다. 미래에 벌 돈이 어른거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냥 에너지가 사라져 늙어갑니다. 고민만 하다가요. 팻 파이어는 의미적으로는 은퇴 후 떵떵거리며 살만한 자금이 있는 파이어족을 뜻하지만 내가 팻 파이어를 꿈꾸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서야 평생 한 번뿐인 내 인생에 후회를 적게 남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이드 파이어족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본 파이어족의 형태입니다. 바리스타 파이어족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 일부를 부업으로 충당하는 사람들이죠.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처럼 하루 중 일부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본인이 쓰고 싶은 곳에 취미나 특기, 일 등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이드 파이어족은 돈이 부족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사이드 파이어족을 선택하세요. 은퇴하고 의미 없이 노는 것보다 내가 중요시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좋은 예죠. 일론 머스크가 사이드 파이어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처럼 그만큼 많이 성공하고 돈을 벌었으면 그저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여생을 보내도 될 텐데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몰입하는 걸 좋아하고 일에서 의미를 찾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죠. 누군가가 하기 싫은 일을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 일을 자발적으로 평생 하는 부류죠. 다시 보통의 사이드 파이어족으로 돌아오면 하루 8시간씩 직장에 귀속되어 노예처럼 일하기보단 하루를 밸런스를 맞춰서 몇 시간은 회사에 또 다른 몇 시간은 나를 위해 쓰는 삶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징검다리 파이어족입니다. 징검다리 파이어족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징검다리는 깡총깡총 뛰어넘는 느낌이죠. 그 느낌과 명칭 그대로 내가 원할 때 은퇴하고 은퇴하다가 또 지겨워지면 다시 일하고 일하다가 소진되었다 싶으면 다시 은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하루를 구분해 일부는 회사를 위해 쓰고 나머지 일부는 나를 위해 쓰는 거라면 징검다리 파이어족은 특정 기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은퇴하고 그리고 또 은퇴가 지겨워지면은 다시 회사에 들어가거나 다시 본인의 사업체를 차려서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형태의 삶을 추구합니다. 즉, 징검다리 파이어족은 일생에 은퇴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외부 요인이나 나의 심경 변화 등 내부 요인 등에 따라서 인생에 여러 번의 은퇴가 있는 걸 뜻합니다. 징검다리 파이어족의 장점은 좀 더 특별합니다. 은퇴하면 많은 분들이 뭐 해먹고 살지? 라고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치킨집을 차립니다. 집에서 튀김옷 한번 입혀보지 않은 사람이 퇴직금 다 털어 3, 4개월 만에 만든 치킨집이 잘 될까요? 은퇴 후에 마음 조급하게 했던 행동이 단 한 번의 도전으로 씻을 수 없는 실패가 되면 어떨까요? 퇴직 후에 적지 않은 사람이 은퇴 후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반면 징검다리 파이어족은 은퇴를 많이 합니다. 재취업이나 재창업도 할 수 있고요. 은퇴하면서 내가 생각한 아이템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시 취업하고 다시 머리로는 구상하면서 몸으로는 돈을 벌어 다음 은퇴를 대비하죠. 저도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해도 사이드 파이어족 중에 바리스타 파이어족 혹은 징검다리 파이어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파이어족은 9to6의 전통적인 직장은 은퇴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또는 사업 혹은 기타 소득 창출 활동 등을 합니다. 사이드 파이어족의 장점은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은퇴 후의 삶으로 부드러운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근무 시간과 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은퇴와 함께 오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입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같이 밸런스형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에게 적당한 수준의 변화와 적당한 수준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인생의 만족감을 얻기에 충분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진짜 깊은 욕망을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세계 여행하기,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은퇴하면 실컷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원 없이 세계 여행으로 곳곳을 누빈 다음엔 뭘 하실 건가요? 각 나라의 수도나 휴양지에서 한 달 살기를 막 2,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엔 뭘 하실 건가요? 1년 내내 해변에 누워 모히또를 먹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달 동안 그 삶을 반복하고 1년 동안, 10년 동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루합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흥미를 계속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퇴하면 실컷 할 수 있는데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고 세계 여행만 하다 인생 끝낼까요? 저는 두 번째 20살을 준비하면서 파이어족 이후의 삶을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카페에도 종종 들립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자신이 세상에서 무쓸모해지고 갈 곳을 잃은 것 같다고, 나를 찾아주는 곳이 없고 나의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삶에서 낙이 없습니다. 그 감정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은 90살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지루하게 살까요? 그는 일과 생활을 결부시켜 자신만의 스타일과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은 내 인생을 나만의 속도로 가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해요. 특히 징검다리 파이어족은 개인이 의미 있는 일에 자신만의 속도로 계속 참여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이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고 개인적 성장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하고 싶다면 시간과 함께 파이어족을 연관지어 생각해보세요. 개인의 목표와 상황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고려가 필요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은퇴를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파이어족은 어쩔 수 없이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 능동적 은퇴입니다. 그리고 파이어족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을 때 내 기준을 세워 은퇴해야 합니다. 돈보다 당장의 시간이 더 중요한 린 파이어족, 시간보다 넉넉한 돈으로 자기 통제력을 얻는 팻 파이어족,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이드 파이어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동적 은퇴를 설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은퇴에 관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은퇴하신 분의 은퇴 후 생활 이야기,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의 은퇴 설계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파이어족 준비를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